반갑습니다. 팽경장입니다. 오늘만큼은 반드시 보셔야 하는 자료라서 제목을 좀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안 적으면 안 보실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에 미리 양해를 좀 구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단 한 가지에 대해서만 다룰 것이고 당연히 제롬 파월의 연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한국 시간으로 내일 저녁 11시에 파월의 연설이 시작이 됩니다. 대부분은 테이퍼링이 안 나오기를 기원하겠지만 테이퍼링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 테이퍼링 나오는구나, 끝이구나, 다 빼야 하냐, 이게 아니죠. 나오지만 이번에도 애매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서는 테이퍼링을 할 명분이 크지가 않습니다. 이미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4천조 예산은 하원의 승인이 떨어졌고요. 한쪽에서는 수도꼭지를 틀고 한쪽에서는 막고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으며 델타만 보시더라도 이미 미국 내에서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제 예상은 구체적인 언급, 얼마나 그리고 언제, 몇 월에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파워레이브에서는 테이퍼링에 대해 논의를 할 때 평균 값이라든지 이런 회피식 답변을 유려하게 사용을 하면서 넘어갔는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고요. 이건 제 예상이라 틀릴 수도 있지만 만에 하나 반대로 갈 시에는 구체적인 언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기지부터 시작을 할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이게 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은 취소됐으며 온라인으로 개최가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왜 이렇게 빠지고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번 조정에 나스닥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조정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 상품이 영향을 받는 이슈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투심을 보기 위해서는 나스닥, 증시 같은 나스닥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 이 연준의 이사인 카플란의 발언 이후 이 나스닥은 엄청난 상승세로 신고가를 돌파를 했으며 지금은 상승세가 죽고 조정 테스트 구간에 돌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번 조정이 이 나스닥과 동반되는 나스닥도 조정이 오고 비트코인도 조정이 된다면 비트가 지금보다 더 크게 빠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누차 경고 드렸던 대로 이 공포 매물이 심화되면서 서서히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결과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매도세는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상승 추세는 꺾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실제로 이 테이퍼링에 대한 결과가 좋든 안 좋든 이 사전에는 금요일 11시 전에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나스닥 차트를 보면은 굉장히 잘 따라가고 있지만 비트코인이 잘 따라가고 있지만 나스닥이 무너지는 패닉셀 구간이 출현을 한다면 이런 구간이 출현을 한다면 비트는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빠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 내내 대비를 하라고 전달을 드렸었는데 잘 방어 중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내일 저녁 드시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장에 대해 큰 개입을 줄이시는 걸 권고 드릴 거고, 그렇다면 문제는 이게 어디까지 빠지냐, 어디를 봐야 하냐, 이게 관건일 겁니다. 저는 상승분의 618 구간을 생각 중이며 그보다 좀 더 위인 이 43부터 44K부터 버티는 장세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로 댓글에 618 구간이 뭐냐, 왜 피보나치를 거꾸로 달아놓냐, 이런 질문들이 와서 잠깐 이 해설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보나치를 제가 해석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되돌림 수치상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618과 382만 봅니다. 그래서 좀 애매하다 싶으면 50%까지 보기는 하는데 이건 예외 사항이고요. 이 되돌림 수치라는 것은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데 어디까지 되돌리느냐, 이것을 나타낸 수치로 비트코인이 이 상승점인 이 시작점인 0에서부터 1까지 100% 올랐다고 가정했을 때 38%가 빠진다면 618 구간이고 62%가 빠진다면 382 구간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여기를 1, 여기로 0, 0에서부터 시작하니까 318 구간이 여기가 될 거고 618 구간이 여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보는 것도 맞고 제가 보는 방식도 맞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이 두 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618 구간을 밟으면 뭐 무조건 올라가냐? 이거는 장세에 따라 달려있다고 봅니다. 일단 이번 반등 장세에 깨지지 않던 되돌림은 618 구간, 이 전체적으로 상승이 유효할 때 618 구간을 밟으면서 이렇게 상승이 유효했었고요. 네, 이렇게 618 구간을 밟으면서 상승이 유효했었고, 지난 상승장, 지난 상반기의 상승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상승이 50% 그 구간을 밟으면서 상승이 유효했었습니다. 이 구간도 그렇고 여기서 시작했던 100%가 이것도 50% 구간을 밟고 올라갔죠. 이때도 비슷할 겁니다. 네, 그래서 50% 구간을 깨지면서 조금씩 나락을 가게 되는데, 상승장에 있어서는 이 구간이 전체적으로는 50% 이것을 밟으면서 너무 헷갈려서 이 50%를 밟으면서 다시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무조건 618이다 그런 건 아니고 장세에 맞게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전체 상승분으로 보았을 때 조정이 나올 게 보이기 때문에 이 618 구간인 42K 부근을 내일 저녁까지 잘 지켜보시는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안 좋은 소식만 전해드려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이슈가 하나 더 있는데, 한 달 뒤면 특근법이 시행되고 살아남을 거래소에서는 조심히 몸을 사리고 있는 중,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 어제자로 코인원의 경우에는 6개 코인에 대해서 투자 유의를 띄워놓은 상태고요. 후업인은 집단으로 엄청 많죠. 집단으로 투자 유의를 띄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개별 코인으로는 여기서 충분히 거래량이 높은 좋은 코인도 있고, 또 거래량이 부족하지만 바이낸스에도 상장되어 있는 코인도 있으며,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거래량이 많은 코인도 있는데 왜 이렇게 상패를 하는가 싶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는 메이저 외에는 조심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경고를 드리자면, 지난 업비트에서는 금요일 오후 6시가 되기 30분 전에 상장 폐지급 투자율을 띄우며 대떡락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고인물들만 공감하실 수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애정이 있었던 아인스타늄 같은 코인들이 상폐가 되면서 잡고가 전체적으로 대폭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정말 금요일에는 조심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잡코인들 보유 중이라면 한 현재 가격에서 조금 빠진 가격에 손절을 미리 걸어두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요. 뭐 조심하는 건 나쁠 건 없으니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내가 가진 코인이 잡코인인지 메이저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코인을 누르시고 차트를 켜시고 3월과 4월에 떡상을 했다면 잡코인입니다. 그리고 3, 4월보다 4월 말부터 해서, 이 날짜가 나오죠. 4월 말부터 해서 이렇게 5월에 피크를 찍었다, 이건 메이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좀 애매하게 둘 다 떡상이 존재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준메이저 쪽으로 보시면 되고, 특히나 이 여기서 잡코인 차트 띄우는 것들만 여러분들은 조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조정에 매수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상승장과 조정장에서 매매하는 방식이 조금은 다른데, 먼저 상승장에서는 테마와 장세를 주로 보는 편이고요. 조정장에서는 매매 근거를 잡을 수 있는 이 손절 라인인 매물대와 시가를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며칠 양봉, 뭐 주봉 이렇게 보지 마시고, 단타라면은 일일봉 보시고 상승이 시작했던 구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이 양봉에서 시가 부근에 이 손절 라인을 잡고 매매를 시작하시거나, 아니라면 이 매물대 저가를 손절로 잡고 매수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손절인 이유는 바로 상승 관점이 깨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기간을 길게 가져가고, 또한 이 구간 또한 넓게 잡는 스윙의 경우에는 주봉의 형태로 보시고요. 주봉상 시가를 이탈한 경우에는 정말 큰 상승세가 사라지며 이 가격이 빠지는 구간이므로 손절을 주봉상 시가 또는 저가에 잡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각자 들어가시는 코인이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시가와 최대한 가깝게 매수에 들어간다면 손절률이 여러분들이 잡는 손절률이 최대한 낮아지면서 손익비상으로 좋은 구간을 잡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낮게 형성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쯤에 걸었으면은 매수 기회가 사라지므로 적당한 구간인 뭐 절반 이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에 들어가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반등세가 살아있는 이 상승이라면 시저가 이탈은 안 나옵니다.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매수를 진행해 보시고요. 만약에 많이 빠지더라도 손절이 꼭 나쁜 것만큼은 아니니까 손절은 꼭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편경장이었고요.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